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개전 후 처음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됐던 바이러스성 질병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국, 호주 등지에서 잇따라 나타나서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 공식 출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순방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IPEF의 출범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핵심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자, 여기에는 모두 몇 나라가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네,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13개 나라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예, 아세안 가운데 3나라가 빠져있네요. 네,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로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입니다. 아세안의 IPEF 참여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소극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라는 평가입니다. 네, 자, 인도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네,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2위의 인구 대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중국과는 역사적으로 또 지정학적,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한데요. 당초 인도의 합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합류를 결정한 겁니다. 이 IPEF 참여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다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자, 인도 태평양 영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다자간 경제 협력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규모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보다 인구나 GDP 측면에서 규모가 훨씬 큽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최종 단계에서 빠져서 일단 인구 측면부터 크게 줄었고요. CPTPP도 당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 그리고 호주 중심으로 구축된 거라서 규모, 인구 모두 많이 축소됐습니다. 예. 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는 그러면 기존의 그 다자간 경제 협력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IPEF는 일반적인 무역 협정이 다루고 있는 이 관세 문제 등 시장 접근 문제는 배제했고요. 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위해서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와 인프라 구축, 탈세와 부패 방지 등 이 4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4개의 큰 틀만 만들어 놓은 셈인데요. 캐서린 타이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 참여국 간에 앞으로 몇 주, 몇 달간의 논의를 거쳐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IPEF 출범에 어떤 반응일까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분열적인 대결을 조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이 경제 문제를 정치, 무기화, 이념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서 영내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설 걸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날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이사회 연차 총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이 IPEF의 출범을 겨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영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와 관련돼 있다면서 분열과 대립을 도모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타이완을 방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 그건 우리가 맺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CNN이 주최한 이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지키러 갈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전임 정부들이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유지했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포기를 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바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대통령의 발언도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타이완 관계법에 기초한 미국의 약속을 되풀이한 거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민주적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점령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중국은 지난번에 아주 거세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이완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 중국은 타협이나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고 말한 바를 실행에 옮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외교부는 미국의 견고한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